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업에서 선생님의 시선과 표정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 달리 시선과 표정을 통해서 많은 정보들을 주고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희노애락이라고 하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감정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수업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보는 것으로 시작해서 바라보는 것으로 끝을 맺는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수업 시작 전 선생님은 학생들을 둘러보면서 수업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확인할 수도 있고, 또 학생들의 표정을 통해서 그날의 컨디션이라든지 수업 준비 정도 등 다양한 정보들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시선과 표정은 그 자체로 발문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시선을 통해서 특정 학생을 지명할 수도 있고 활동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시선과 표정을 통해서 학생을 격려할 수도 있고 행동에 대한 통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특수교육 현장에서는 시선과 표정이 일반 교육 현장에서처럼 효과적으로 활용되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사회적 단서를 읽어내는데 어려움이 있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 학생들이나 혹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선생님이 시선이나 표정을 통해서 전달하려는 내용 그리고 단서를 적절히 읽어내는데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특수교육 선생님은 언어나 행동 혹은 교재 교구 등 부수적 단서나 수단을 통해서 학생과 소통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의 시선은 수업에서 매우 중요한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곧 그 대상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생각하고 상호작용하려고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수업 중에 한 학생을 주로 바라본다면 선생님이 주로 그 한 학생과 상호작용을 한다는 의미이고, 무의식적으로 그 학생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서 수업 중에 주의해야 할 몇 가지 점들을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선생님들은 항상 시선을 좌우 부채꼴로 배분하는 연습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왼쪽, 중간, 오른쪽, 다시 중간, 왼쪽, 다시 중간, 오른쪽, 이런 식으로 습관적으로 시선을 배분하는 연습을 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생님의 시선은 곧 학생에 대한 관심이고 상호작용의 의도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연습되지 않으면 수업 중 어느 순간 한 학생만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 학생은 주로 선생님과 상호작용이 가능한 학생일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반응이 부족하거나 실무원 선생님이 담당하는 학생 등 몇몇 학생들은 선생님의 시선으로부터 소외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학급의 모든 학생들에게 고르게 시선을 배분해 줌으로써 수업 중 선생님의 관심과 상호작용의 공평성을 보여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은 수업을 진행하는 선생님이 잘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본인의 수업을 영상으로 찍어서 확인해 보시면 깜짝 놀랄 정도로 나의 시선이 한쪽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쉽게 알게 됩니다. 따라서 수업 중 선생님의 시선 처리와 관련한 1차적인 과제는 학생들에게 고르게 시선을 배분해 주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의식적으로 시선을 배분하기 위한 연습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선 혹은 표정과 관련해서 두 번째 중요한 내용은 우리가 가르치는 내용을 보완하거나 보충하는 기능으로 시선과 표정을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생님의 시선과 표정을 통해서 놀라움, 기쁨, 격려, 금지, 요구, 공감,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처럼 사회적 단서를 읽기 어려운 학생들이 있을 수 있지만, 오히려 그 때문이라도 선생님이 더 풍부한 시선과 표정을 통해서 메시지를 보낼 필요가 있습니다. 동화 구연을 하시는 분이나 연극을 하는 배우를 보면 시선과 표정을 극대화시켜서 관객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는데요. 특수교육 수업 장면에서도 이런 방법을 적절히 사용함으로써 학생들의 수업 참여 및 수업 이해를 도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발문이나 지시, 피드백 등을 제공할 때에는
반드시 학생의 시선을 확인한 상태에서 일을 진행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학생과 눈이 마주치지 않은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발문, 피드백, 이러한 것들은 의도한 만큼의 효과성을 얻어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학생들과 상호작용을 할 땐 그것이 개별적이든 혹은 집단적이든 그때는 반드시 시선을 확인한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수업 중에 가능한 한 학생들이 선생님의 시야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유의하는 것인데요. 예비 특수교육 선생님이나 초임 선생님들이 실수하기 쉬운 부분 중에 하나는 특정 학생 혹은 특정 활동 혹은 특정 교재교구 등의 시선을 빼앗기면서 학생들을 시야에서 놓치는 경우입니다. 학생들을 선생님의 시야에서 놓치게 되면 학생들이 보일 수 있는 부적응 행동의 전제 신호를 알아차리지 못해서 자리 이탈이나 기타 여러 문제로 수업의 리듬이 깨지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야외 활동의 경우라면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겠죠. 영상을 촬영할 때 스테빌라이저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움직이면서 촬영을 하더라도 카메라는 목표물을 향해서 균형을 잡아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이렇게 촬영한 영상은 매우 안정적으로 보이지만 이 기능을 활용하지 않으면 영상이 매우 흔들리고 정신이 없게 보여집니다. 이와 유사하게 선생님의 머릿속에 스테빌라이저 기능을 켜놓은 것처럼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학생들에게 가능한 한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 좋은데요. 설명할 때, 교재교구를 꺼낼 때, 선생님이 위치를 이동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되면 교실 안의 학생들과 학생들의 반응을 내 시야에서 조금 더 통제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종종 학생들의 반응, 행동과는 별개로 선생님 혼자서 마치 모노드라마처럼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요. 이는 학생들이 보이는 미세한 반응, 예를 들면 수업 내용에 집중하지 않거나 관심이 다른 곳에 쏠려 있거나 혹은 무언가 불편해서 불쾌한 표정을 짓고 있음에도 이를 읽지 못하고 수업 지도안의 절차만을 따라가려고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시선을 학생에게 고정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시선과 발문과 동작은 하나의 세트로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특정 학생에게 앞으로 나오도록 요구한다면 해당 학생을 바라보고 손으로 그 학생을 가리키고 또 나와야 할 방향을 동작으로 안내하면서 이를 이야기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여러 수업을 참관해 보면 선생님이 제시하는 내용과 시선과 동작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정 학생에게 질문을 했음에도 곧이어 시선을 다른 쪽으로 옮기신다든지 혹은 교재교구를 꺼내면서 발문을 하신다든지 이러한 것들은 시선과 동작과 발문이 하나로 가지 않고 각각 분산되는 것인데요. 장애학생들에게 동시에 여러 자극이 다른 방향으로 향할 경우에 학생들은 혼란을 경험하거나 주의가 산만해지거나 혹은 주의를 전혀 집중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업은 선생님과 학생의 상호작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의사소통이 잘 되기 위해서는 언어적 소통뿐만 아니라 선생님의 시선과 같은 비언어적 의사소통 역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합니다. 수업 중 시선은 따뜻해야 하고 때로는 냉철해야 하고 풍부해야 하고 상황에 따라 적절히 변화를 주어야 하는데요. 잘 관리된 시선과 표정은 수업을 효과적으로 이끄는 강력한 도구이자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수업 중 선생님의 시선과 표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